돈복이 몰리는 사주의 비밀. 명리학으로 보는 재물운의 구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주제, 바로 돈복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돈이 술술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해도 늘 빠듯할까라는 질문,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이 차이는 단순한 운이나 노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주 명리학에서는 개인의 타고난 구조 속에 이미 재물운, 즉 돈복의 기질이 자리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돈복이 강한 사람들의 사주가 가진 공통구조, 십신과 오행을 중심으로 어떻게 재물운이 결정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드러나는 명리학적 원리를 체계적으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3개의 챕터로 구성된 이번 강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장에서는 재성의 구조와 분류를 통해 돈복의 기본 개념을 잡고, 2장에서는 실제로 돈을 끌어당기는 식상과 재성의 상관관계를 다루며, 마지막 3장에서는 비겁과 인성이 재물운에 미치는 영향까지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제1장, 재성의 구조, 돈복의 핵심. 사주명리에서 돈복, 즉 재물운을 분석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것은 재성입니다. 재성이란 일간, 즉 나 자신이 극하는 오행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 내가 목이라면 목이 극하는 토가 바로 재성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오행의 관계만 보는 게 아니라 음양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양이고 재성이 음일 경우 정제, 내가 음이고 재성이 양일 경우도 마찬가지로 정제가 되죠. 반대로 음양이 같으면 편제로 분류됩니다. 이처럼 정제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재물을 의미하고, 편제는 기회적이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유동적인 재물을 뜻합니다. 어떤 사람이 돈복이 강하다고 할 때 단순히 재성이 많다고 보기보다는 정제와 편제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봐야 하죠. 또한 중요한 건 재성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돈을 잘 벌거나 부자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재성을 소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식상과의 관계, 그리고 재성이 지나치게 많거나 약할 때 생기는 부작용 등도 함께 살펴야 진정한 돈복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재성은 단순히 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외부 세계와 맺는 관계, 돈을 어떻게 다루고 어떤 방식으로 들어오는가에 대한 포괄적인 코드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정제와 편제의 차이를 더 깊이 비교해 보겠습니다. 명리학에서 정제와 편제는 단순히 정적 재물과 변동적 재물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사람의 성향과 재물과의 관계, 삶의 방식까지 암시해 줍니다. 먼저 정제는 나와 음양이 다른 오행, 즉 내가 극하는 오행이 음양이 다를 때 발생합니다. 정제는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수입, 예를 들어 월급이나 꾸준한 거래처 수익 같은 것을 상징합니다. 정제가 강한 사주는 신뢰를 중시하고 질서 있는 재정 관리를 선호하며 안정된 수입 구조에서 돈을 모읍니다. 쉽게 말해 차곡차곡 돈을 모으는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죠. 반면 편제는 나와 음양이 같은 오행, 즉 같은 방향성을 가진 극의 구조입니다. 이는 다소 공격적이고 유연한 수입을 의미합니다. 편제가 강한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한 촉이 빠르고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다만 안정적이지는 않아서 수입의 변동폭도 크고 지출도 클 수 있습니다. 투자, 부동산 사업 등 외부의 흐름에 따라 수익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정제와 편제가 공존할 때 그 조화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제만 있으면 너무 안정지향적으로 기회를 놓치기 쉽고, 편제만 있으면 돈이 들어와도 금방 새어나가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돈복 구조는 이 둘이 균형을 이루거나 자신의 성격과 잘 맞는 방향으로 발달했을 때입니다. 정리하자면 재성은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돈과 맺는 나의 관계 방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단순히 사주에 재성이 있는지 없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 어떤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지를 봐야 돈복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2장, 식상과 재성의 상생 구조. 이제 재성과 함께 돈복을 결정짓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 식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주명리학에서 식상이란 내가 생하는 오행을 말합니다. 일간과 오행은 같지만 음양이 다르면 상관, 음양이 같으면 식신으로 분류되죠. 예를 들어 내가 화이면 화가 생하는 토가 식상이고, 이때 토가 양이면 식신, 음이면 상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재성은 단독으로는 활성화되기 어렵고 식상을 통해 생동감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식상이 존재하고 활발히 작용할 때 재성은 비로소 현실적인 재물로 작동합니다. 이를 식상생재 구조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식상이라는 행위를 통해 돈, 재성을 창출하거나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이 식상은 단지 일하는 힘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표현력, 창의력, 생산성 등 내가 외부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 전반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식상이 강한 사람은 단순히 부지런한 것을 넘어서 돈을 벌기 위한 자생적 능력이 강하다고도 볼 수 있죠. 또한 식상은 재성을 불러오는 자극 역할도 합니다. 식상이 강하면 재성이 따라오고 그로 인해 돈복이 움직이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식상이 약하면 아무리 재성이 많아도 실제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거나 무기력한 재물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사주에 재성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돈을 잘 버는 건 아닙니다. 그 재성을 움직일 수 있는 식상의 존재가 관건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식신과 상관의 성격 차이, 그리고 어떤 식상이 돈복에 더 유리한지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식상의 두 얼굴, 즉 식신과 상관을 비교하며 어떤 식상이 돈복에 더 유리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주명리에서 식상은 일간이 생하는 오행이며 음양이 같으면 식신, 다르면 상관으로 나뉘죠. 두 가지 모두 외부로 향하는 표현력, 생산성, 활동성을 뜻하지만 그 성격은 분명히 다릅니다. 식신은 온순하고 규칙적인 힘을 지닙니다. 꾸준하고 성실한 성향을 반영하며 장기적인 노력을 통해 수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이런 유형은 대체로 정제와 잘 어울립니다.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방식으로 재물을 모으며 신뢰 기반의 수익 구조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식신이 강한 사람은 이를 통해 묵묵히 돈을 만드는 능력이 뛰어난 편입니다. 반면 상관은 강한 표현력과 변화를 추구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자기 주장이 뚜렷하고 기존 틀을 깨며 새로운 방식으로 재물을 추구하려는 욕구가 강하죠. 이는 편재와 잘 어울립니다. 상관이 강한 사람은 기존 방식보다 자기만의 아이디어나 기술 방식으로 돈을 벌고자 하며 기회를 선점하는 데 능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안정성이 떨어질 수도 있죠. 이처럼 식신은 안정된 수익, 상관은 기회 기반 수익이라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따라서 돈복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식상이 유리하다고 단정 짓기보다는 자신의 재성 구조와 얼마나 조화를 이루는지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재성이 정제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면 식신이 조화를 이루기 좋고 편재 중심이라면 상관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결국 돈복은 단일 요소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식상과 재성의 상생관계, 그리고 그 균형 속에서 발현되는 구조적 조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3장 비겁과 인성이 재물운에 미치는 그림자. 이제까지 재성과 식상을 중심으로 돈복의 주 구조를 살펴보았다면 이번에는 그 외적인 요소들이 어떻게 돈복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뤄보겠습니다. 특히 비겁과 인성은 직접적으로 재물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재물의 유입과 보존 또는 소멸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먼저 비겁은 나와 같은 오행, 즉 내가 나 자신과 같은 속성을 가진 존재를 의미합니다. 음양이 같으면 비견, 다르면 겁재입니다. 이 비겁은 재성 입장에서 보면 경쟁자이자 나와 자원을 공유하는 존재입니다. 사주에서 비겁이 강하면 나의 힘은 강해지지만 동시에 재성을 빼앗거나 나눠 가질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즉, 비겁이 지나치게 강하면 돈을 벌 능력은 있으나 그 재물이 내 것이 되지 않고 외부로 분산되거나 공동 사용 구조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겁재는 강한 추진력을 가지지만 동시에 급격한 지출이나 재물 손실의 구조를 만들 수 있어 조심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다음으로 인성. 인성은 나를 생하는 오행, 즉 나를 지원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간 기준으로 나와 음양이 다르면 정인, 같으면 편인입니다. 인성은 지식, 보호자, 학문, 자격, 환경적 안정 등으로 해석되며 재물운과는 다소 거리감이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성이 강하면 나의 사고가 신중해지고 재물의 보존력이 높아집니다. 반면 인성이 지나치게 강할 경우 실천력 부족으로 이어져 식상과 재성을 억누를 수 있습니다. 특히 정인이 강한 경우는 지나친 안정성 추구로 인해 돈을 벌 기회 자체를 제한할 수 있고 편인이 강한 경우는 창의적이지만 비현실적인 판단으로 실질적 재물운과 연결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비겁과 인성은 재물운을 보완하거나 방해하는 구조적 장치입니다.
비겁은 재물의 분산이나 경쟁을 유발하고, 인성은 재물의 축적이나 보호를 도우면서도 동시에 돈의 흐름을 차단할 수 있는 양면적 구조를 가집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들이 재성과 식상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전체 돈복 구조에 영향을 주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비겁과 인성이 재성과 식상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결과적으로 돈복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돈복은 단순히 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재성을 어떻게 끌어오고 식상, 유지하며 인성, 경쟁 또는 나눔을 조정하는가 비겁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비겁과 재성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비겁은 나와 같은 오행이므로 기본적으로 내 에너지를 강화해줍니다. 이 힘이 강해질수록 나는 재성을 더 많이 제어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힘을 얻죠. 하지만 동시에 그 힘은 재성을 두고 공유하는 자들과의 경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겁재는 나의 재성을 빼앗아가는 구조로 주변인과의 재정적 마찰이나 손실 구조를 암시합니다. 따라서 비겁이 많을수록 재성은 많아도 남는 돈이 적다는 모순적 구조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반면 비견은 비교적 자율적인 경쟁 구조를 나타내며 스스로 재물을 축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하지만 여전히 나눔과 분산의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그래서 돈복이 강한 사주에서는 일반적으로 비겁이 너무 많지 않고 오히려 절제되거나 약간만 배치된 구조가 이상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성과 식상의 관계입니다. 인성은 식상을 제어하는 기운입니다. 즉, 인성이 지나치면 식상이 억제되고 그 결과 재성을 활성화할 수 있는 힘이 약해집니다. 이는 곧 돈을 벌고자 하는 실행력 자체가 떨어질 수 있는 구조로 연결되죠. 정인이 강하면 보수적 사고와 안정지향이 강해져서 도전을 통한 수익 창출에는 제한이 생깁니다. 반대로 편인은 자유로운 사고와 창의적 접근을 주지만 현실 감각이 떨어지면 수익성으로 이어지지 않거나 비효율적 소비로 재물 보존에 약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돈복이 강한 사주란 재성을 중심으로 식상이 이를 잘 지원하고 비겁은 적절히 제어되며 인성은 과하지 않은 구조입니다. 이 네 가지 요소의 균형과 흐름이 조화롭게 짜여 있어야 단순히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머물고 자산으로 축적될 수 있는 명리학적 기반이 형성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